그 지금 뭐 앞에서 개요를 다 설명을 하셔가지고 마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알고 있어도 나랑 적용할 때 또 전혀 다른 얘기라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그 워크숍까지 같이 사실 좀 준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7시부터 9시까지 해드린다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 과정 발견에 있는 그 워크시트를 따로 빼서 과정 설계 하면서 이거를 이제 해드리는 거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과정 설계의 비밀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도 세우시고 해야 될 거 체크리스트 다 만드시는데 내 삶이 매일 그대로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이유도 이따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페이지로 저를 소개하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즘 무언가 궁금하거나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하세요? 네이버랑 어떻게 제휴하셨어요? 네이버에 손가락의 힘을 이용해서 검색창에 본인이 궁금한 걸 다 물어보시죠. 예전에는 궁금한 대상, 뭐 연예인이나 이런 거 검색할 때만 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검색할 때도 전부 다 검색을 해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어떤 건지.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 조현심을 검색하면 그 네이버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카테고리예요. 인물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동영상, 책 정보, 전문 정보, 이미지 이렇게 카테고리가 딱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만약에 검색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도 그 사람을 안 만났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검색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는 기분이 들고 신뢰가 생기고 네이버랑 제휴하면 그렇게 확 그렇게 다 뜨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제휴가 될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본인이 굉장히 무언가를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말로는. 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여기저기에 내가 안 하는 게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말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요즘에 특히 30대 밑에 젊은 친구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중간에 뭘 하고 있어요? 저를 검색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는지. 앞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누가 말하는 부분을 바로 검색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거나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급 호감이 떨어집니다.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21세기가 이 인터넷하고 연결되면서 검색의 시대. 검색으로 모든 게 다 확인이 되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검색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검색이 된다 하더라도 별로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일만 검색이 된다. 그러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부합해서 본인이 원하는 삶대로 가고자 하는 분주를 대상으로 준비한 책이고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책은 아닙니다. 지식 근로자, 평생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만 최적화된 책이에요. 그냥 나는 육체 노동 가능하다. 100세, 150세까지 내 몸 하나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몸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로봇. 네, 로봇과 경쟁하시고 그렇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그런 기계들과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속도와 경쟁을 해서 이기실 수 있는 건지 숙련도에 있어서도 사람과 기계 중에 어느 거 더 완벽할지 기억력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하고 경쟁력이 시간이 들수록 어떻게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진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일을 미래에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딱 보면 제가 뭘 하고 있는지가 그냥 한눈에 딱 보이시죠? 그래서 본인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는데 직장을 그냥 오로지 한 직장에서 한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한 줄이세요. 그 회사 입사, 퇴사하시 못해서 한 줄. 그리고 사실 쓸 게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게 사실 올해가 8년차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사실 8년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7년 만에 이렇게 만든 노하우가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저의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로 인생을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젊지만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진짜 평생 일하지 않고 만약에 사는 삶이 뒤로 갈수록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나의 천직이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리고 제가 이따가 이 워크시트를 준비해드린 게 본인의 대표 본질적인 재능으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워크시트로 준비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최근 3개월 동안에 자주 빈번하게 만난 사람을 10명 정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고.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균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을지를 그냥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서 써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기,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하면 내가 받게 될, 앞으로 받게 될 평균 그냥 그러니까 희망 연봉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직자예요. 다 그 별별 일이 없어.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 뭘 바꿔야 된다? 만나는 사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그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좀 전에 우리 김미영 회장님 말씀드렸는데 연봉 뭐 12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런 분과 어쩌다 한 번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팬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자주 만나려면 돈을 들이면서 만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래할 할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세상이 거래로 이루어져요. 아까 저기 뒤에 어떤 분이 내 안에서 나를 만나는 것을 가지고 있네요. 그 책을 읽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풀어서 쓴 책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딱 인간에 대한 정의가 딱 나옵니다. 북부론 아시죠? 북부론은 부자가 되는 번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자본주의 논리에 거기에 인간에 대한 이기적인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주겠지를 기대하면서 교역을 하는 교환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전문성이 교환 가치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물물교환처럼 바꿔 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과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애덤 스미스에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요한 과정을 전부 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시나요? 두 분, 세 분?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사회인이세요? 직접 스스로 본인을 책임지면서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의 질문 순서랑 사회에서의 질문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회사에서는 잘 어울릴 수 있는가, 관계가 먼저. 그리고 잘 해낼 수 있는가. 독불장군이 되면 회사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바꿔서 사회가 되면 순서가 바뀝니다. 잘 해낼 수 있는가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잘 어울릴 수 있는가가 나중입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잘 해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의 나를 괴롭히던 정말 그 어마무시한 사타가 바깥에 나오면 갑질을 하시는 고객님으로 바뀌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직장을 어떤 마인드로 다녀야 되는지를 이 이제 과정의 발견을 보면 평생 직장 뭐 이런 게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직장을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걸 잘 보면 관계와 일을 잘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호사분면으로 나눴어요. 우리가 또 사사분면으로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 사람이 친절해. 그럼 우리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요? 일을 잘하는데 무지하게 친절해. 이런 사람을 호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일을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으면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있잖아. 일을 엄청 잘하는데 호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을 못해. 전반적으로 일을 못하는데 걔가 친절해. 그러면 응? 바보? 지금 호사분면이니까 앞자가 다 호자입니다. 호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일도 못하는데 얘가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호로새끼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니까 내가 나를 진단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정말 진단하는 거예요. 평가가 굉장히 냉정하다는 거고요. 요즘 표현을 딱 직업 쇼크 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이 그냥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찍어서 만들었다고 뉴스에 엄청나게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자동차 하나 만들더라고 하청 공장이 줄줄이 있잖아요. 저 밑에 있는 그 생산 관련된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이 발전한 거야 순간적으로 와 하는데 이 이면에는 사람의 손에 거치지 않고 만들어지는 부분을 점점 진화하거든요. 그러면
내 손을 대지 않아도 삶이 점점 편해지고 좋아지고 빨라지고 이러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저한테 왜 일 안 시키시나요? 저를 왜 고용하지 않으시나요? 줄 게 없는 거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들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의 해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제가 퍼스널 브랜드를 개념을 갖게 된 그 때가 바로 이런 때였어요.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만나본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분이 어떤 큰 기업가 삼성 굉장히 S기업에 잘 다니고 계셨는데 만나서 인사를 한 거죠. 요즘 무슨 일 하세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네, 5년 차이고요. HR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꿈을 딱 얘기했어요. 직급은 부장쯤 승진했으면 좋겠고 인사 책임자가 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 회사에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요? 자기 꿈은 10년 이상을 더 다니는 건데 본인이 예측해 볼 때는 한 5년 정도 오면 이제 그만 다니실 것 같아요. 그럼 그 후에는 무슨 일 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명함 앞에 내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명함이 떨어졌어요. 회사의 이름이 빠지고 직급이 빠지면 내 앞에 남는 건 딱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기 저 옛날에 거기 다녔던 사람이에요. 전 어디 다니는 매번 과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살아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브랜드로 만드는 거라더라고요. 어딘가에 고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세상에 이 일의 형태가 바뀐 걸 예전에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주어지는 일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잘할 때쯤 되면 바꾸고 잘할 때쯤 되면 바꾸고 그래서 오래 버티면 평범한 이하로 내려서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세상이 이제는 프로젝트 단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개념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 책에도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써놨어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그 분야의 전문가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세요? 기획 잘합니다. 그럼 그 기획 잘한다는 걸 제가 어디서 확인하면 되죠? 이분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대단한 큰 프로젝트를 기획을 다 하신 분이야. 그럼 설명 필요 없어요. 맞죠? 그렇게 그 사람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드느라 제가 퍼스널 브랜드 컨설팅을 한 거지 그게 요즘에 뜨는 직업이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꿈이 제 직업이 다른 사람은 제 직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희 애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직업이 워낙 많아요. 근데 책을 쓰니까 사람들은 작가라고 불러요. 강의를 하니까 강사래요. 거기다가 칼럼을 써니까 칼럼니스트래. 거기다 제가 또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거기다가 방송을 또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회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거만 해도 6개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부르는 직업은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 직업은 지식소통가입니다. 제가 만든 직업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7년 전에. 근데 그 지식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저는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누군가에게 소통시키고 싶은 거야. 사람과 연결을 해서.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저 사람을 연결하거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딱 그분 이름 검색해봐. 그럼 그분에 대해서 결과가, 성과가 다 설명이 필요 없게 네이버상에 아까처럼 쫙 보이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걸 컨설팅 해주고 매니지먼트 해주는 일을 하느라 개인 브랜드 컨설팅 일을 하게 된 거고 회사가 그 일을 하느라 회사가 만들어진 거지 사장이 목표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 프로젝트 단위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 나는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 뭐 웃기 잘 웃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네트워크의 허브야. 그 사람을 통하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섭외가 가능해. 전문가 맞죠? 그 사람 하면 오프라인 관리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 실수가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출력이 끝내줘. 그 사람 앞에서 진행하는 거 그 사람한테 맡기면 절대로 이게 흐트러지거나 이러지 않고 너무너무 잘해. 그거 다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2, 3개월 프로젝트 땅 하고 헤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책임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홈피터스라고 하는 그 경영의 구가 이제 기업이 책임지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는 시대라고 얘기했고요.
인재에 대한 정의도 평생 직장도 없고 대기업도 안정되지 않고 이제 직장을 6곳 이상을 옮겨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업도 기본 2개에서 3개를 다닌다고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사회인데 이게 2002년대 초반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2016년이잖아요. 작년에 새로 보고서 올라온 부분들을 보니까 이제 평생 직장을 11개를 옮겨 다닌답니다. 그리고 직업 얘기가 없고요. 프로젝트를 200개에서 300개를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또 그 사이 바뀐 거야. 지금 현대 사회를 딱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건 지식가치 사회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지식 기반 사회의 역량 중심 사회라는 거예요. 역량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어떤 성과를 내느냐, 오히려 과거보다 성과가 더 필요해진 사회예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조직이 낸 성과도 낼 것 같았는데 이제는 조직이 낸 성과는 낼 게 아니야. 그래서 넌 어서 뭘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역량이고 성과고요. 이럴 때 일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도제교육. 예전에는 직장으로 때려놓고 시간을 버텨서 잘 암기했다가 시험 보고 인증이 되면 인재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도제. 그러면 그걸 잘하는 고수 밑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 고수는 그 사람한테 돈까지 주고 안정적인 걸 유지하면서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고. 왜? 혼자 거의 퍼스널 혼자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연계를 맺어서 내가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면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예전에 일 배웠을 때 생각해보세요. 단인 밑에서 일을 배워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죠? 먹고 사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먹여만 주시면 그 일을 배울 때까지 3년이고 몇 년이고 버티다가 그 일을 그 스승보다 더 잘해서 이제 하산해라 할 때 내려와서 그걸로 본인만의 걸 더 플러스시켜서 더 비친하게 했어요. 이제 그런 사회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청년들이나 이제 40대를 넘어서 제2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 개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딘가에 속하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준비된 인재를 원하는 거예요. 훈련된 인재. 알아서 연습해갖고 와. 그 직무에 관련해서 네가 뭘 잘하는지를 나한테 증명해봐. 그렇게 원하는 시대인데 내가 훈련할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더 핵심적인 건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역량을 들이대고 그걸 얼마만큼 수준으로 잘했는지 물어보는 사회가 된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딱 진짜 사람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저 밤샜는데요. 3일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거 하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래서 네가 한 게 뭔데?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혼나요. 막 일을 못하면. 그잖아요. 막 줄줄이 혼나. 그런데 월급날 월급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밤을 새고 뭐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이 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예요. 그럴 때는 진짜 완전히 특별하거나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을 하지 않으면 돈도 별로 안 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회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 과정의 발견의 핵심인 전성기라는 부분들을 찾게 된 걸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가거든요. 피카소고 안토니 타피에스인데 예술가들한테는 예술가만의 전성기 주기가 있답니다. 자기가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면 그 그림으로 7년을 매일 그려. 그러면 그 재능으로 7년 동안 서서히 성장하고 7년을 그걸로 먹고 살고 유지하고 7년을 서서히 내려간답니다. 7년이니까 합치면 21년의 전성기 주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생각했을 때 직장에 다녀서 그 직장에서 시키는 일 하고 승진하고 어느 정도 잘해서 유지하는데 한 15년 정도면 정점 걸릴 그리고 다시 한 7년 정도 20년을 한 회사에서 다녔다 그러면 전성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다시 떠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직장이 없는 개념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떨어질 때는 마음의 부담이 되게 많잖아요. 여유도 없고. 그러므로 언제 다음 넥스트 정보를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앞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전성기가 이렇게 유지될 때 여유가 있잖아. 먹고 사는 게 되잖아. 이럴 때 다음 재능을 찾아서 다시 준비해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유지될 때 다음 재능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직업 그래프의 핵심인 거고요. 이렇게 7년 동안 21년 주기인데 피카소가 전생에 딱 한 번의 전성기 주기 그래프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토니 타피에스가
두 번에 같은 재능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7년, 유지하고 7년, 내려가고 7년. 여지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만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 그냥 딱 그거를 저는 7년으로 본 거예요. 7년을 제대로 자신의 재능과 관련해서 마케터블한 스킬은 아까 교환 가치가 있는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기술로 올리는 부분들까지 제대로 훈련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성기가 된다는 핵심이고요. 여기에 그 처음 1년 내가 뭘 모를 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잘하지? 라고 방법을 찾고 재능을 찾는 과정이 바로 내비게이팅 과정입니다. 내비게이팅을 1년을 하고 나면 의사가 처음에 들어가서 인턴하는 거랑 똑같은 주기입니다. 맞죠? 뭘 하는지 모르니까 전체 다 해. 그러다가 나는 외과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뭘 해요? 2년 차부터 집중해서 내가 전공을 정한 거야. 그러면 커넥팅 과정에서는 성과를 내야 될 거예요. 계속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이 성과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타공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책이 나오고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방송을 만드시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알아보게 하거나 그렇게 결과물과 연결하는 부분들에 하나가 더 커넥팅으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IoT는 들어보셨죠?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갖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데 IOP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 개념은 제가 만들었어요. 그 책에 써놨거든요. 인터넷 오브 피플.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그 결과들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커넥팅이고요. 그러면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재능을 찾고 재능을 훈련하는 게 연속성상입니다. 그러므로 연결까지 4년이 걸리는 거예요. 말은 1년, 3년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한 4년 정도를 그렇게 하면 의사도 이제 저분이 의사 꼴인 거지 완벽한 의사는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본인이 잘하는 외과 수술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손끝에 감각이 살아있을 때다. 그건 같은 걸 반복하는 거지 매일 수술하면서 바리에이션을 발휘하면 임상실험을 매일 한다. 그러면 여럿 잡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이건 할까 말까 맨날 할 때마다 주저주저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루핑 단계가 아닌 거예요. 루핑은 자동 반복입니다. 몸에 밴 거예요. 습관을 넘어서는 거죠. 보통 중독증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불안한 증세도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 예측된 성과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계가 바로 루핑. 그걸 3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감이 오세요? 그렇게 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유지 단계일 때 넥스트 두 번째 걸 준비하고 요게 20년, 요게 20년, 또 20년. 그러면 평생 내가 사는 기간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20년쯤 주기로 내가 잘하는 걸로 직업으로 만들면서 산다라고 하면 오래 살아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는 것 약간 감은 잡히셨죠?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수련기, 전공기, 전문기, 의사랑 같이 맞춰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얘를 하려면 딱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첫 번째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 근데 어디 가세요?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살아.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요. 이게 되려면 뭘 찾으시면 되냐면 to be.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거지? 내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보고 싶은 거지. 묘비명도 써보고 별거 다 하잖아. 그게 바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거기 왜 가세요? 왜 그렇게 사시려고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 먹고 살려고요. 이것만 하는 얘기면 그 일을 오래 버틸 수 없어요. 왜 사명이랑 이런 거랑 하나도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답을 찾고 하는 게 비전, 미션, 소명, 뭐 핵심 가치 이런 부분들을 이 두 개를 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시작한 게 전략적 사고랍니다. 아까 그걸 이렇게 도식으로 만들었을 뿐이야. 뭘 어디로 가고 계세요? 뭘 원하세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원하는 게 목표잖아. 그럼 현재는 그렇게 지금 어떠신데요? 이 현재랑 이 사이에 갭이 존재하죠. 이 갭이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 둘, 셋, 넷 제대로 세분화돼서 찾고 그 각각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시면 지키면 이 갭이 점점 주니까 목표지에 도달하겠죠. 막연히 열심히 하는 거랑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비게이팅 단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 분은 꿈이 뭐예요?
성공한 사업가가 꿈이시고요. 왕 회장님은 꿈이 뭐예요? 저는 이 세상을 호떡처럼 따끈따끈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의 답에 차이점을 바로 캐치하십니까? 그분의 뭐야? 호떡. 예? 뭐 이렇게 이상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속적으로 세상을 따끈따끈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런 따끈따끈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꿈을 뭘로? 직업으로 생각해요. 꿈을 명사형 꿈을 꾸는 거예요. 뭐가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될 게 없잖아, 잘하는 게 없잖아 그러면 꿈도 안 꿔요. 꿈 얘기하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가 꿈이다. 이건 동사형 꿈이에요. 움직이는 꿈이잖아.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꿈을 물어보고요. 제 꿈은 딱 진짜 놀고 먹고 글쓰기. 이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걸 하는 거가 그럼 글 쓰는 재능이 되게 있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재능이 뭐냐고 물어봐.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재능이 뭐예요? 세일즈. 사장이 매일 세일즈 하는데 밑에가 다 새. 관리가 안 되면. 그러면 성공한 사업가하고 또 거리가 멀어질 수 있잖아. 대부분 사람들한테 재능을 물어보면 재능이 없대요. 재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재능의 본질적인 이 정의 자체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재능은요, 타고난 능력, 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있죠? 그 기질 같은 거야. 막 저 사람은 진짜 끈기는 끝내줘. 도전 정신이 끝내주네. 되게 열정적이네. 굉장히 밝네. 이런 것들이 잠자 능력 같은 게 타고난 능력이고요. 두 번째 필요한 역량은요, 우리가 사회에서 나와서 다 배우신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시거나, 그죠? 어딘가에서 소속돼서 배워서 훈련된 역량이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질과 합쳐져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술이 되는 것까지가 전부 다 자신의 재능입니다. 그러므로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더 이상 배울 의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배우겠다. 재능은 배워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얻게 될 거라고 랄프 왈도 에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고 싶은지 이런 거 고민하잖아. 그럼 잘하는 방법을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타 8호건 아니고요. 이 광고 기억나시죠?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보통 여지까지 자동차 광고할 때 대부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자동차 광고에서 강조하면서 했던 게. 속도, 스피드, 편안함, 안정성, 컬러, 디자인,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건 자동차의 본질이에요? 아니면 본질을 덮어쓴 가면이에요? 본질이에요? 속도가 본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장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저희는 본질 자체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말하는 그 광고 문구가 자동차를 생각했는데 차 띄고 표 띄고 다 떼버리니까 뭐만 남아? 동사 4개만 남아. 그러니까 지금 지나갔어요. 자동차의 본질 첫 번째가 뭐라고? 달리지 않는 자동차가 아니야. 그 다음은 뭐예요? 얘가 멈춰야 돼. 안 멈추면 자동차가 아니야. 그 다음에 그치? 돌아야지. 그 다음에 프론트. 이게 자동차의 4가지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전 광고를 보거나 텍스트된 문구를 보고 이렇게 워크시트를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갖고 누가 제 거를 막 다 베껴서 한다 상관없어요.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앞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퍼스널 브랜드에 관련해서 100개의 워크시트를 2월달부터 월수금 매일매일 발행을 해서 무료로 다 공개할 겁니다. 이 100개를 스스로 직접 해보시면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다 알게 되시겠죠.
자신을 드러내는 본질을 4개의 동사로 표현하시는 거고요. 그중 대표 본질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동차의 아까 4가지 중에 대표 본질이 뭔가요? 역시 가을 바로 잡습니다. 대표 본질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자타공인한 결과물이 있는지도 한번 적어보는 거고요. 자, 저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대표 본질, 그러니까 이 대표 본질을 쓸 때 핵심은요. 리드, 책 읽는다, 엔조이 즐긴다, 이런 거는 자신의 재능을 나타내는 동사일까요? 아니면 그냥 취미나 인풋을 가지고 대표 본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자, 스피크 잘합니다. 라이트 합니다.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되게 잘해요. 요약 정리를 끝내주게 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책 보고 정리하는 거는 진짜 일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칩니다. 이 중에 저를 오늘날의 이 자리에 있게 한 대표 본질은 바로 라이트, 쓰는 거예요. 쓰는 걸 가지고 대표 본질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잖아.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 저는요, 원데이 원 칼럼 쓰기를 합니다. 때로는 원데이 5 칼럼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계속 칼럼을 쓴다라고 하고 내가 살아갔던 방식대로 1년에 한 권의 책을 발행하고 있다. 맞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그거와 관련돼서 자타공인 결과물이 있느냐? 현재까지 7권의 책을 발행했어요. 결과물이야. 라이트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일을, 대표 본질에 맞는 그 일을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싶냐? 오케이. 나는 산지를 놀고 먹고 글 쓰는 게 내 꿈입니다. 그걸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면 그 일은 나의 천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시나블로가 정말 잘 돼야 되는 건 제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놀고 먹고 글을 쓰려면 뭐가 돼야 되죠? 책 읽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100만 부 판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게 꿈인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권을 쓰는 동안에. 그러므로 어느 게 저는 근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100만 부 판매될 때까지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그러니까 후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나의 본질이니까. 그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 자, 이제 여러분의 타임입니다. 아까의 이렇게 이 4개를 먼저 한번 써보세요. 거기에 나의 대표 본질 찾기 있죠. 워크시트에 이름 쓰시고 본인의 직업을 쓰신 다음에 써보세요. 써보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막 돌아다니다가 보면 당최 재미라고 쓰면 경사를 못 찾겠어요. 써보지 않으면은 굳이 영어로 안 쓰셔도 돼요. 한국인데 중요한 건 동사로 쓰셔야 돼요. 앞에 형용사 안 붙이셔도 됩니다. 본질은 동사고요. 소명이든 이런 거 있죠. 움직임이 없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사랑 친하셔야 돼요. 네 칸에 뭘 쓰는가를 그 화면을 좀 띄워주셔야죠. 본인의 그러니까 뭘 쓰는 칸에 어느 칸에 뭘 쓰는가.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순서 상관없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4개를 세우시면 돼요. 빈칸에 본인의 재능에 관련된 동사를 쓰시는 거예요. 4걸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문장이 아니라 동사 한 칸에 하나씩. 동사로 쓰시는 겁니다. 동사. 먹다, 붓다, 만들다, 쓰다, 읽다, 기획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사입니다. 인커리지,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사인 거지.
4개 쓰셨어요? 자, 이 중에 지금 뭘 쓰셨냐면 기획하다, 동기부여하다, 써머라이즈? 아니. 쓰세요. 이 문구를 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볼게요. 본인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쓰시는 게 유리하세요. 먼저 비과정을 하면 이렇게 대표고시라고 생각하는 걸 찾은 다음에 이게 없으면 내 재능과 관련된 동사와 관련된 일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 재능과 관련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지를 같이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재능이라고 얘기해도 그거와 관련된 일을 안 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없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네. 제가 아무리 워크시트를 공개해드려도 사실은 피드백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시 끌어내고 하지 않으면 별개야. 아는 거랑 실행하는 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편종형 커리어 곡선이라고 저거를 제가 린다 그레튼의 일의 미래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는 텍스트로 돼 있었어요. 앞으로는 일의 편종형 곡선이다.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종형이었다. 맞죠? 들어가서 시키는 일 하다가 정점 찍고 내려와서 은퇴 끝. 하나의 종으로 이게 딱 끝났는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다운시프팅이었어요. 전문가로 시작하는 거야. 자격증 받고 쭉 하는데 점점 떨어져. 30년이면 영향력 끝. 그러므로 근데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살다 보니까 두 가지로 가지고는 더 이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된다? 편종형으로 커리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봤지. 바로 검색을 통해. 편종형이 이렇게 종형이 여러 개가 겹친 게 편종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많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시잖아요. 텍스트를. 첫 번째 잡은 제 전공인 영어와 관련돼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성장하고 전성기 때 제가 두 번째 직업인 좌표를 했으면 저는 가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먹고 사는 게 널널할 때 다음 걸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이론상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 파란색 곡선처럼 이때 준비를 한 거예요. 경력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끊어진 것도 장난이 아닌데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걔를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보통은 파탄인 거죠.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걸 놓고 뭘 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커리어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두 번째 직업은 혼자 책을 내고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직업은 계속 뭘 하다 보면 제가 사장이 되어있어요. 사장이 꿈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보면 사장이 되어있을 뿐이에요. 누군가를 책임지다가. 그리고 네 번째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직업이 계속 편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과정의 발견은 얘를 잘라서 이렇게 표로 놨어요. 펼쳐놨어요. 여기 보면 이쪽이 마스터커브라는 스킬이죠. 직업도 되지만 기술이 연결된 게 다 이쪽인 건데요. 이 관리자 역량은 제가 조직 관리를 9년을 했더라고요. 초기에 직장생활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잘했어요. 승진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절대 시간이 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하면. 저는 7년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저는 다른 데 가서 바로 조직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건 다 표만 보고 두 번째 작가로서는 작년까지가 7년 차였어요. 그러므로 이제 글 쓰고 책을 내는 걸로는 먹고 사는 게 가능한 그래프대로 그러면 전성기야. 근데 이건 사회적하고 좀 문제가 있어요. 책 안 읽는 우리나라 때문에 작가로서의 전성기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전성기가 올 때까지 하면 돼. 왜? 글 쓰는 역량은 계속 나날이 되니까. 세 번째가 강사예요. 제가 강의를 잘한다는 얘기를 얼마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도 이게 다 가능해. 그런데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강사 경력이 올해가 15년 차고 회사 있을 때부터 계속하고 그런데 그때는 전부 다 제 주제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직장에 있을 때는 리더십, 세일즈, 동기부여 이런 거잖아.
그런데 바깥에 나와서 제 영역을 찾은 거야. 아까 컨텐츠 얘기하셨죠. 나 아니면 안 되는 컨텐츠, 퍼스널 브랜드 영역에서 필요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량이 늘었잖아. 훈련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저의 컨텐츠가 붙은 거예요. 파워가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진행자로서 경력이 올해가 7년.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초대받는 그런 자리에 제가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는 진행자로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아나운서 양성과정 한 번도 다닌 적도 없고요. 그런 그 남들이 생각하는 FM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큰 행사에 진행 섭외 1순위예요. 왜 그랬느냐? 그냥 제가 해야 되는 그곳에서 먼저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그걸 알렸을 뿐이고 7년 정도를 버텼기 때문에 숙련돼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이 알아봤을 때는 나는 이미 경력이 5년 차야. 근데 5년 동안 돈을 벌었느냐?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 생방송을 했을 뿐이야. 시청률 아무것도 안 나와도 매일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 방송을 하는데도 큐사인 나고 정확하게 끝나는 시간 지정하면 그거 다 맞춰서 진행을 해서 전문가들이 전부 다 방송인이라고 얘기할 만큼 방송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방송 카메라를 봐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훈련을 미리 했기 때문에. 훈련 과정을 되게 힘들었지만 그리고 기획자로서 올해가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프로젝트 교육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한 프로젝트에 국가가 뛰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라는 잘 경험해. 나라는 왜 제가 구해요? 아니, 잘 경험해. 그 중에 하나가 300 프로젝트라는 게 기획이 있습니다. 300 프로젝트가 뭐냐면 자신의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와 관련돼서 100권의 책을 읽고 블로그에 리뷰 쓰고 그 관련된 분야 사람 100명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100개의 칼럼을 쓰는 프로젝트가 300 프로젝트입니다. 그거 하면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런 미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3,800명 정도 됩니다. 네이버에 300 프로젝트 카페를 검색하시면 카페가 나오고요. 가입하면 이렇게 파란색 엠블럼을 발행해드려요. 그럼 이걸 자기 블로그에 달고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자기가 책 읽고 책 읽은 걸 어디로 카페로 보내면 저희는 거기서 카운팅을 해서 한 계열에 100개가 넘으면 그러니까 명예전당에 입성시켜드려요. 그리고 제가 좋은 자리를 기획해서 글로 초대를 해요. 지금 현재 홍보대사가 가수 윤승희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민영 회장님, 만약에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한테 진짜로 멋진 응원 영상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시겠습니까? 자기하고의 싸움에 이렇게 막 도전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저명하신 작가, CEO 이런 분들은 이거를 딱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응원 영상을 찍어주세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 2014년에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창조적 멘토링 프로그램에 저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30 프로젝트를 해본 거예요. 10권, 10명, 10개의 칼럼. 그 정도만 해도 걔는 정체성을 찾고 취업도 되게 잘 됐고 추천도 받고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CEO로서 2번 말아먹고 지금 3번째 CEO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사장이 되니까 계속 말아먹어요. 손만 쉬어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나의 돈인 줄 알았더니 매출은 매출이고 돈은 늘 부족하고 그런데 직원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는 늘 적게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빚을 내서라도 그거를 유지하고 있다가 한 처음에는 6개월 만에 문 닫았고요. 한 1년 하니까 정말 1억 이상 마이너스 나더라고요. 사무실을 얻고 나니까. 지금 3번째 사장인데 이제 조금 똑똑해졌어요. 이것도 7년 정도가 절대량이 넘으면 좀 현명한 CEO가 될 거예요. 지식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이잖아. 물건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으로 들어오는 그 저기가 없어, 매출이. 불규칙적이야. 그런데 직원들은 고정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국가도 정책적으로 전부 다 이제 열정페이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사회가 바뀌면. 도제로 훈련을 해야 걔가 기술을 밝게 배우고 훈련할 텐데 나같이 작은 기업의 사장은 그걸 주고 훈련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회사 문 닫고 나 혼자 강의하고 글 쓰고 다니면 진짜 부담 없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생이 되고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 협업 마인드가 되는 누구를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역량이 있는 사람과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한다. 이 개념이 쓰셔야 되고요. 젊은 친구들과 이렇게 할 때도 교환 가치가 반드시 나는 돈을 주고 쟤는 재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다른 기회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IT 베이스의 기술 이걸 결합하면 새로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 시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책을 안 읽으십니다. 그래서 정책을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을 계속 만들고 계세요. 노동자들을 양성하는,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그래서 현재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뒷장에 넘기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시고 그게 내비게이팅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커넥팅 단계를 거치는지 루팅 단계를 거쳐서 크게 같은 일을 이렇게 몇 년씩 하고 있는지를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하는 걸 뭐 써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고 있나. 제 사례는 이거는 이게 내가 뭐를 하는 걸 한번 써보시라고. 주부 경력 20년 차 그걸로 먹고 사시잖아. 맞죠?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옆으로 다각화를 시키는 것까지가 같이 되고 다각화된 게 다시 전문으로 7년 이상을 몰입해서 필요한 일을 하셔야 일을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해와서 한번 이제 적어보는 말고요. 거야. 이거 하시라고 이거. 저거를 내가 하는 걸 하면 되죠. 밑에 박스 아니고 위에다가 빗금을 치시는 거야. 빗금을 치시거나 그래서 내가 같은 일을 몇 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그게 없이 계속 쓰레기처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영역에도 전문성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각각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직업이나 이런 전문성이 대충 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도식을 보면서 명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생각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회사의 인턴들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보잖아 그러면 직원들이 겸손해집니다. 이거 써보면 자기는 1년 다녀도 10년 다닌 것 같은 마인드잖아. 써봐야 기vik해야 여기 한 칸 채워지는 거야. 1년. 여기 빗금치더니 걔가 딱 그러더라고.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내비게이팅을 통해서 제가 뭘 잘하는지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커넥팅 과정을 거치면서 성과도 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지가 자기의 과정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갓 졸업한 애들은 처음에 의욕 되게 빵빵하잖아. 근데 여기 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겸손이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아무거나 시키는 거 하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찾아야 된다. 애들이 스스로 자기를 파악한다. 근데 안 그러면 자기가 전공했고 여기까지 뭐 학점 좋고 이런 게 가능성만 생각하는 거야. 실제 그게 바깥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책임지지 않고 자 결국 이런 과정을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부분들의 핵심은요. 매일매일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성공 자체도 단타단타. 어느 순간 브랜드라고 했더니 유명해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순간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명세가 평생 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되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트폴리오 인생도 퍼스널 브랜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고요. 이 책도 강추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찰스앤드의 말에 의하면 앉아서 고민으로 나의 재능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뜻이에요. 부딪혀보시라고. 잘 될까 못 될까는 나중 문제야. 일단 시작하세요. 야, 그 분야 어때? 물어보지도 마. 그 사람도 몰라.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시면 돼. 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그냥 하시면서 잘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공부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요. 우리는 시간을 견뎌야 돼. 그냥 마음만 가지고 시간을 견뎌주는 게 아니라 하면서 견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커넥팅인데 무엇을 만들고 아웃풋, 어떻게 할 것인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뭔가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단 재능을 팔든 내 재능을 가지고 만든 물건을 팔든. 근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파는 것까지 개념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자, 팩트와 스코어를 구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 커넥팅의 스텝과 결과물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지를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김연아를 검색하면 경력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얘 경력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식 세계화 홍보대사, 유니세프 친선대사, G20 서울 정상회의 홍보대사 이거 딱 보면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김연아인지 알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왜 명함에 5만 거에 다 자문위원 고문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되게 있으면 이제 오 대단하시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김연아를 김연아에게 만든 건 바로 스코어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대회에 출전을 실제 해서 몇 등을 했느냐가 그게 쌓이고 쌓여서 1.1점 쌓여서 오늘날에 김연아가 나온 거예요. 이거 보고 또 제가 뭘 만들었겠습니까? 개인 브랜드 전광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는 팩트, 경력사항을 쓰는 거예요. 팩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력사항만 봐도 되게 대단한 일 많이 하셨네요. 보면 뭐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전문강사였고, 뭐 TV 365 토크쇼 공동진행자였고, 뭐 대한민국을 바꿀 100개 자수가 선정도 됐고,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아카데미 멘토멘티 내신도 진행했고, 자문위원이고, 인하대 겸임교수고, 지금 플랫폼 회사의 CBO고, 이것만 딱 보면 와 대단하시네 이러잖아. 근데 그게 난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저를 오늘날에 이 자리에 얘기한 건 바로 결과물입니다. 자타, 공인, 결과물.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이 결과물 스코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다? 바로 저 자신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것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제 걸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니라 본인 걸 쓰시는 거예요. 본인 우리가 한 번도 그거 생각을 안 하니까 쓸 게 없어요. 그렇다고 대충 살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치열하게 열심히. 경력상 한번 써보고 내가 뭘 했는가 써봐야지. 왜 브랜드가 안 만들어지는지 감이 오세요? 그냥 막연히 열심히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컨설팅 받으면 되게 비싸요. 구축하는데 1,000만 원, 유지하는데 기본 몇백에서 많으면 몇천만 원을 매달 내셔요. 그러니까 기업의 CEO나 어느 완전하게 이 확실한 저기가 없으면 컨설팅 자체를 의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공개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 어차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죠? 나는 돈이 많어. 그 시간 내가 돈으로 저 사람께 재능이나 전문성을 내가 사서 내 거에 유지하겠어. 이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돈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돈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을 활용하세요. 다른 사람의 재능을 쓰면 돈으로 줘야 돼요. 이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직을 어디로 돌아다녔는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장님 뭐 스코어 자체 검색을 해서 내가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바로 스코어입니다. 기준이 절대 낮지 않아요. 그러므로 브랜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성격이 지랄 많고 그래도 호랭이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만의 성과를 내기 때문이에요. 결국 히트작이 있어야 거래 가능한 재능이 있다. 이거 복면가왕 즐겨보시죠. 복면가왕에 한 언젠가 저기가 김태균, 개그맨 김태균이 나왔는데 노래를 싸이보고 다녔고 나왔는데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김태균의 직업이 뭐예요? 개그맨. 그 친구의 재능이 뭐예요? 개그. 다른 사람 웃기는 거 이거 잘하죠. 그걸로는 거래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죠. 전국을 돌면서
콘서트 다 하고 해도 매진 대통령상까지 받을 만큼 엄청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11집까지 낸 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콘서트에 자기가 만든 노래를 부르잖아. 그럼 분위기가 싸해져. 난 가수인데 앨범도 냈는데 내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노래 잘한다니까. 이게 어떤 이준석이 전성기 아직 이르지 않는다. 결과물을 내면서 계속 가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괜찮은 건 뭐야? 개그로는 전성기잖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계속 개발해서 그러다 보면 노래 뜰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걔는 노래하는 재능으로도 또 직업에 또 다른 넥스트 두 번째를 가는 거야. 그 사례를 너무 잘 보여준 거야. 같은 걸 봐도 저는 이렇게 교육자료를 꼽는 능력이 탁월하게 보이시죠. 그런 상태에서 아까 지식창조사회, 역량중심사회인데 또 키워드가 초연결사회죠. 초연결사회에서는요. 핵심이 온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 빵빵하신 여러분이 온라인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그치. 근데 또 요즘 젊은 애들은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애들 있어요. 얘들은 오프라인이 없어요. 그래갖고 영향력이 어차피 없어. 둘 다 똑같아. 그러면 그 양쪽에서 신뢰할 만한 올리원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핵심인 거고요. 이때 필요한 건 물질보다 평판이에요. 평판 조회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온오프라인 소통을 한 사람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신뢰 지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오프라인에 있는 나의 영향력만큼 온라인에도 똑같이 존재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하는 게 바로 옴니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옴니 마케팅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까지 어디에서도 다 검색 가능하대요.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옴니 마케팅인 거고 보는 입장에서는 어디서 다 검색하잖아요. 여긴 나오고 저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스코가 발표한 거에 보면 앞으로는 뭐가 더 중요하다? 디지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실제 나보다 더 가능하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앞으로는 애들이 입사를 하거나 뭐 이럴 때 평판조회를 어디서 해요? 빅데이터에 의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 가서 계속 악플을 달아놨어. 취업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걔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썼던 글을 보면 내가 보이죠. 내가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감성까지 다 보여요.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람도 다 보여요. 그러므로 이건 엉망진창인데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요라고 아무리 이력서에 잘 써서 면접 통과를 넘긴다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꼬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을 똑바로 살아야 돼. 앞으로 정치인들은 예전에는 이게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순간 반짝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뭔가 공약을 내걸고 막 그래. 그럼 여러분 뭐예요? 바로 검색하죠. 그래서 급조돼서 만들어진 건지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뭘 그렇게 바꾸겠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가 이 개념만 알려. 그래서 데이터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신용 정보를 대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온라인에 남기는 그게 나의 신용 정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페이북에 메일 올리거나 온라인에 뭔가를 하는데 올리는 게 무슨 내용이지? 오늘 어디 가서 먹방 먹은 얘기? 셀카로 오늘 분위기 괜찮다? 왜 감상적인 얘기만 한다? 그럼 그걸 딱 보고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방만 보고 전문가인지 알까요? 거기다 또 요즘 애들은 뭐해? 연애 좀 했다가 또 헤어지면 또 계정을 삭제해. 그리고 다시 만들어. 그게 걔네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순간으로는 가능한데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평판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나는 수술을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하고 핵심을 사업을 정리하고 그것을 시장에 파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가 아니다. 완전 정리 끝내주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기회 전성기죠.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 그에 필요한 재능, 필요한 훈련, 필요한 방법을 거치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이것저것 마구잡이가 아니라 결국 아까 플랫폼 얘기 되게 많이 하셨잖아.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어. 근데 이걸 어디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교환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좌판을 벌이거나 여기서 막 설명해서 팔았잖아요. 이제는 세일즈맨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다 거래한다? 산 거예요. 특히 모바일로. 그래서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이커머스 시대에 이 개념이 플랫폼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그 안에서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는 정말 팔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뭘 내가 팔아야겠지? 장비를 파실 건가요? 스키에서 제 장비를 깨끗이 이렇게 팔 건 아니잖아. 그럼 나는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시킬 거야? 다른 사람. 그걸 생각하시면 내가 나의 제품을, 나의 서비스를 어떻게 어디에서 알릴 것인가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을 수 있겠지. 막연히 그냥 열심히 표류하고 다녀봤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사회라는 걸 확인하면 되고요. 그런 와중에 그거를 잘하게 됐어도 뭘 견디지 못하면, 지루한 방법을 견디지 못하면 어차피 전선 위에 또 못 가요. 이 로핑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찾고 유레카했던 단어가 바로 로핑입니다. IT나 그런 공돌이라고 하죠.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냥 자동 실행하게 되는 그 단어가 로핑이래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보통 뭘 좋아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기까지 마음의 준비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글을 쓰겠다고 생각하는데 글 쓰려고 책상에 앉으면 그냥 정리하다가 글 쓸 시간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맥주 공포가 있으니까 얘를 잘하기 위해서 주변을 빨리 정리해야 잘할 것 같으니까 잘할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쓰다 보면 쓸말이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럼 쓸말을 찾기 위해 책을 읽게 돼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목적 있는 독서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이 책을 읽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나가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읽는 거랑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건 뭘까지 만들어야 돼? PT까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뽑아내기 위해서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이렇게 넘기던 게 예사없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다 뽑아내고 그거를 어떤 이미지랑 겹쳐야 될지 계속 생산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생산을 만드는 게 결과물입니다. 그걸 남들이 알아먹게 하면 되고 책이라고 하는 게 결과물로 나올 때까지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온라인 채널에 내가 지금 이런 분야를 하고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알려야 되잖아. 이런 책에 이런 문구를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공유한다. 근데 그런 게 이 사람이 어쩌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라와. 1년 365일 매일매일 저 사람이 책을 읽고 있고 좋은 내용을 나도 놓쳤는데 저 진짜 좋네라고 하는 걸 계속 그 사람이 잘했는데. 근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젊은 친구랑 같이 했는데 얘네들은 디자인 감각이 있어. 어플도 되게 많이 이용해. 그래서 카드뉴스로 발행을 해. 그 다음에 뭘로 발행을 해? 영상 같은 걸로 발행을 해. 그게 제품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구독하잖아. 진짜 이 로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런 게 전부 다 지식 근로자가 살아야 되는 마음의 자세, 프로페셔널 마인드인데요. 결국 핵심은요. 성과를 올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뭐랑 연관시켰어요? 성과, 스코어랑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행 능력이고요. 이것도 뭐다? 바로 실행 능력도 습관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열정. 포기하지 마! 막 이러거든요. 한 번 더 계속.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스터리가 돼야 사실 고수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하려면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전문가냐 아니냐는 뭘 하냐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동사로 정의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의 수준이 그 사람의 받게 될 돈의 크기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크시면 돼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능력이 작아. 그럼 당연히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겠죠. 그 핵심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과정의 발견의 핵심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재능이 있지 없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방송에 런칭한다고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거. 요즘에 그런 거 기획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행 다니는 과정도 그냥 하고 아이슬란드가 어디는 슬로 TV라고 해서요. 14시간 동안 그냥 틀어. 그러면 그 자연 그 카메라는 다른데 얘는 배를 타고 떠나는 거. 그러면 내가 마치 기차에 앉아서 아니면 배에 앉아서 바깥의 경치를 풍경을 보는 것처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시청률이 제일 높답니다. 그리고 먹으러 다니는 그냥 찍어주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이 내가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마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온라인에 연결합니다. 제가 만약 이 시나브로라고 하는 부분들을 운영을 하는 책임자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런 강의가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고편 영상 찍었을 거고요. 예고편 포스터 발행을 했을 거고요. 이걸 아는 분들한테 포스터로 다 보냈을 거고 모바일 포스터로 온라인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페 모든 채널에 다 발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도 다 뭘 한다? 현장 중계를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 다 올리고 끝나고 나면 뭐가 돼요? 바로 이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남기겠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 끝난 이후에 뭐해? 이렇게 다 여기저기 발행했던 걸 다시 큐레이션해서 모아가지고 디지털 매거진으로 발행을 합니다. 시나브로에 매달 하는 일이 매거진을 딱 보면 매거진에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모바일로 넘기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달에 초청된 강사가 누구지? 무슨 내용을 핵심적으로 했지? 이거 다 남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계속 쌓여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프로젝트로 생각하라고 하는 그 느낌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순간은 무지 열심히 해요. 영상도 다 찍어. 근데 다시 절대 안 봐요. 근데 우리는 많아. 이렇게 되니까 가공을 다시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평균적인 사람은 25% 정도밖에 못 쓴답니다. 근데 그냥 그만하게 사는 거고요. 50%를 올인해서 쓰시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요. 그런데 100%를 투여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좋아진다. 본인이 왜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 자신의 능력과 에너지를 25% 정도 쓰시는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삶에 철학이 있어요. 슬라이스 X라고 하는 거기 베스트셀러예요. 우리 이거 잘해. 뭘 해야 될지가 알고요. 그 다음에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그 활동을 뭘 해야 될지 체크리스트 다 만들어. 그런데 매일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행동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고 매일 작심 3일인 분들은 뭐가 없기 때문이야? 행동 이면에 보이지 않는 자세, 이게 바로 뭐냐면 철학이거든요. 철학이 없기 때문에 내 삶. 무언가를 선택하고 지키는 철학이 없다. 결국 철학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자세가 결정되고요. 그게 명확해야 행동을 결정합니다. 행동이 결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야. 이게 없으면 그때 달라요. 아유,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문제인 거야. 요것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철학이 없어서 그래. 그거를 참아야 당장은 티가 안 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걸 별게 아닌 그거를 매일 지킨 사람은 성공의 롤러코스터를 타고요. 그게 아니면 실패로 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순간순간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그 하찮은 일을 지키는 게 바로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데 눈앞에 쌓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루고 싶은 미래의 꿈에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 하루하루는 삶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몰라.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원하는 필요한 책을 계속 읽어내. 그거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야. 여기야. 그런데 티가 안 나. 근데 그게 쌓이다는 그런 게 어느 날 바뀌겠습니다. 무게중심이. 이게 차근차근 꾸준히. 결국 여기도 핵심은 뭐다? 시간이에요. 이때 해야 되는 건 뭐다? 당장의 유혹을 뿌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유혹을. 그리고 뭔가를 내가 선택하는데 과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선택의 핵심은요. 내가 지식이 많이 인풋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들어간 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확신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때 뭔가를 모를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 그쵸? 전문가, 멘토, 책 이런 부분들을 총합해서 지식이 충만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제대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야 그거 하면 지금 망한데 그걸로 조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쓴다 안 쓴다의 영역은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지식이 높으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그거 자체가 되냐 안 되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지까지는 누군가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해, 그 다음에 이거 해, 이거 다 길을 알려줘요. 근데 가보면 끝이 없었어. 근데 이제 저희가 가야 될 길은 지도에 나오지 않은 길이에요. 내가 만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잘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은 나만 가는 거 아니야.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건 중요하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만나는 모든 상황이 다 뭐다? 그냥 흥미로운 여행 같은 거예요. 집을 나서서 즐기고. 그러니까 막 속도전에 그렇게 올인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영역을 다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 일에 관련돼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평생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중요시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친밀도 있게 전화 한 통을 한다거나 눈빛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야 관계도 지키면서 일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내 인생의 타이밍, 이때다. 이거 바로 알 수 있는 분 계세요? 지나간 다음에요. 지나간 다음에 찰나로 지나가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완전히 도움을 받은 건데 퍼스널 브랜드가 뜨는지 어떤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그게 뭐야?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조금 선각자적인 책을 좀 일찍 읽으신 분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기업에서 아예 퍼스널 브랜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연권 막 이런 데 은퇴를 시켜야 되는데 준비시켜서 내보내요. 이렇게 바뀌었어. 결국은 그 UMB를 보고서 유망직 쪽 19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개인 브랜드 홍보 전문가가. 근데 제가 이 직업이 뜰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 근데 저는 그거를 했어. 경력도 쌓였어. 근데 때가 왔어.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고요? 타이밍에 맞은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물어보죠. 야, 요즘에 뭐가 뜬대? 부동산 뜬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격증을 일단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시간 날 때마다 빨리 그 용사 가서 일단 앉아보고 된 다음에 나중에 샵을 차려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에 주말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밥 보러 왔는데요.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한 방식에 보여주고 나는데 난 돌아다니고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저기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 없어요. 뜬다 그래서 했는데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물어봤어요. 야, 그게 내 일 아닌 것 같아. 요즘에 뭐가 떠? 심리 상담사가 뜬대. 그래?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자격증 따면 돼. 그 자격증을 땄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인상 상담을 해봐야 되잖아요. 인상처럼은. 그래서 딱 앉아있는데 가정폭력 당하고 매일 그런 성폭력 당한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면 바로바로 밝게 활기차게 상담을 시작할까요? 일단 마음에 닫혀 있으니까 울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성격상 그걸 보면 화병이 우라가 치밀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된다고 해도. 그러므로 다른 사람한테 뭐가 떠요 물어보지 말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제가 MC가 된 사례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크쇼를 진행하고 싶다. 오프라 윈프리랑 토크쇼 진행하는 게 꿈이라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책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되니까 아나운서 과정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방송도 많이 보세요. 그리고 얼굴이 크게 나오면 안 되니까 살도 빼셔야 되고요. 피부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몸 그거 안 돼요. 다이어트 하세요. 그 다음에 저 뭘 해요? 그랬더니 양성과정 들어가서 되면 수료를 하면 된대요. 수료를 했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랬더니 방송사 시험을 보래. MBC 가서 떨어졌어. KBS 가서 또 떨어졌네. SBS 떨어졌어. 케이블을 보다가 이제 나만 아는 지방 방송국 어디 들어갔어. 자, 저는 근데 언제 제가 제 방송을 진행할까요? 그랬더니 계속 기다리래. 나는 그냥 내 이름으로 토크쇼가 하고 싶다는 꿈을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말해주는 방식으로 알려주죠. 그걸 하는 자격을 갖추느라 준비하는 거에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 진행은 하지도 않고. 나는 그런 돈을 하나도 안 듣고 뭘 했느냐. 7년 전에 그냥 이런 소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앞에서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요? 안녕하세요. 저 부천에서 온 조연심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말고 자기소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안 합니다. 맞죠? 이걸 토크쇼로 꾸몄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연심의 브랜디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 치고 나오겠죠? 자, 지금까지 어떤 일 하셨어요? 얘기하세요. 그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일 하시면서 제일 좋았던 순간이 언제세요? 좋아하는 노래 18번은 뭔가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뭐예요? 토크쇼가 별거예요. 묻고 답하는 게 토크쇼 아니에요. 그걸 사진으로 남기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어디 토크쇼에 게스트로 갔는데 또 제 꿈을 가서 공개를 한 거야. 저도 이런 거 진행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방송, 그러니까 온라인 그 생방송인데 방송을 개편하면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벌써 6년 됐네요.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를 그때 런칭을 하고 4명이 한꺼번에 한 거야. 그러니까 한 주마다 한 번씩만 방송을 하면 돼요. 방송은 매주 나가지만 그거의 이름이 조연심의 브랜드쇼였어요. 안녕하세요.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진행자 조연심입니다.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요즘에 가장 핫한 책을 내셨는데 뭐 이러면서 과정의 발견이 그게 된다면서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과정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던 과정을 진짜로 꼭꼭 지워주실 저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관객 몇 명 있어. 박수치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과 1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 거야. 근데 방송도 어떻게 해? 제가 인터뷰를 매번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까 나는 브랜드 소개해줬는데 어떻게 재능을 찾고 어떻게 훈련했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견디고 언제나 타이밍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OT로 구성된 질문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그걸로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포맷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될 수 있죠. 그걸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기회랑 또 연결되냐면 그 같이 4명이서 북TV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강남구청한테 후원을 받아서 코엑스에서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뭐 유홍만 교수님도 나오고 막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자, 그때까지 정말 저는 계속 해야 되는 거를 토크쇼를 했을 뿐이에요. 돈을 벌었을까요? 누구지? 시청률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냥 제가 돈을 쓰면 돼요. 제가 쓴 돈은 뭐예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 먹은 커피값, 밥값. 왜? 방송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인터넷 생방송이니까. 그런데 준비 기간 동안 돈이 들어간 거야. 근데 제가 방송 하나 했다고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돈을 주는 사람이 더 할까? 응? 자들이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2년, 3년 하다 보니까 기회랑 연결됐습니다. 그 작곡가 윤일상 씨가 나는 20살이다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독특하게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마케팅 담당자가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크쇼를 한다는 걸 알았고 저자랑 이런 걸 한다는 걸 알고 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홀에서 토크쇼를 기획해주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내보내주고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을 받고 진행을 해줬어요. 그리고 평창의 신화 나승현 대변인도 텔레비전 섭외가 잘 안 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책 만들 때 기획 잡아줬기 때문에 제 쇼에 나오셨고요. 가수 인슬이 선생님이 딸에게라는 책을 냈을 때는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랑 다 다른 컨셉으로 토크쇼를 기획해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특히 교보문고랑 진행할 때는 신달자 선생님하고 동시에 같이 기획을 해줬어요. 그래서 글 쓰는 엄마 신달자, 노래하는 엄마 인순이의 북토크쇼. 대박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형식 파괴, 정말 자유롭게 기획을 하고 진행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성가족부의 그런 최고 장관이 오는 자리에도 토크쇼를 얼마든지 기획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대한민국 최고에게 3티를 묻다라는 것도 기획해서 여성 최초 국가소원자, 여성 최초 영화음악감독 이런 부분들과 토크쇼를 기획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작년에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젠더 토크쇼라는 걸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가수 이적의 어머니 박혜란 박사님 초청해서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뭘 하게 됐느냐 한국직업방송 혹시 아세요? 한국경제TV에서 국가한테 수주를 받아서 한국직업방송을 얘네들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거기에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매주 월수금 하는 거에 저희 월요일 코너에 조연심의 퍼스널 브랜드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출연료를 받으면서. 이제 직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제가 어디 학원 다녔나요? 그치, 저렇게 박수 쳐줘야 돼요. 그냥 뭘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세요. 하다 보면 그 일에 필요한 재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뭐만 감수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초반에 인정받겠다라는 욕망만 빼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제일 안 해요.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필요한 그 일을 하시면 나중에 확 알아볼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유, 너무 잘 될 줄 알았어. 친구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발적 왕따를 스스로한테 하시라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는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스스로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이런 거 있죠. 고독하게 뭐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말이 표현하셔서 그렇지 내가 수련하고 훈련할 때는 어차피 내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그 열정 있죠. 이 에너지를 뭘 기술로 바꾸려면 그 시간에 견뎌서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인정도 안 될 거고 돈도 못 벌 거라는 걸 감을 잡으신다고 한다면 어차피 먹고 사는 건 죽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라도 움직이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걸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그 중심에 우리 신학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이른 시간에 독서 모임에 함께 오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